페이지 277페이지 9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10번 같은 문제네요. 다음은 세연이네 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과 1학년 전체 200명의 1분 동안의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1학년 일반에서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20회 이상 30회 미만의 학생 수가 8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1학년 전체가 200명이고 마지막 부분에서 20회 이상 30회 미만 학생이 1학년 일반에서 지금 8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1학년 일반 학생이 지금 모두 몇 명인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나와 있는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이 듭니다. 자, 여러분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다 라는 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1이면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각 계급의 상대도수의 모든 합이 1이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쪽 20회 이상 30회 미만에 해당하는 1학년 일반 상대도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1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0.12와 0.12 그리고 0.36, 0.16, 0.04를 모두 더한 값을 1에서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에서 0.68을 빼는 건가요? 그래서 0.32가 지금 구하고자 한 상대도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0.32이기 때문에 상대도수 값을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도 8명인 걸 알 수 있죠. 지금 위쪽에 파란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데요. 바로 1학년 일반에서 그쵸? 두 번째 계급 상대도수인 0.32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1학년 일반 전체 학생 수 분의 해당하는 학생 8명이 우리가 이러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학년 일반 전체 학생 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0.32다라는 거는 지금 100분의 30이죠. 약분을 해볼까요? 그런데 지금 분자를 8로 두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분모가 얼마가 오는지를 찾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25분의 8이 되죠? 그러면 25분의 8이 바로 1학년 일반의 전체 학생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일반의 전체 학생 수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맞아요. 25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조금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풀이 과정.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1에서 우리가 모르는 0.32 이쪽을 우리가 처음에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1에서 0.12, 0.36, 0.16 더하기 0.04를
다 더한 값을 빼주었죠. 그래서 0.32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1학년 일반 학생의 상대 도수가 얼마? 0.3이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식을 세웠죠? 오른쪽 식을 세웠죠. 자, 오른쪽 식을 세운 거를 우리가 조금 활용해 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0.3이라는 상대 도수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대 도수의 뜻에 따라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결과적으로 25명이다 라는 것을 구했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답을 적어보면 얼마가 될까요? 25명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적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연결되는 문제죠. 자, 지금 세연이는 1학년 1반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5번째로 많이 했대요. 자, 그런데 1학년 학생 중에 세연이보다 윗몸 일으키기를 적게 한 학생은 최소한 몇 명인지 물어봤어요. 자, 5번째로 많이 한 학생이 지금 세연인데, 그러니까 많이 한 순서로 따졌을 때 5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대 도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도수를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상대 도수에 대한 도수 값을 구하면 되니까 지금 아래쪽 방향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맨 마지막 계급인 50회 이상 60회 미만에 해당하는 1학년 일반 상대 도수가 0.04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0.04는 이제 비율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지금 총 25명이 있다라는 걸 알면 25와 0.04를 곱하면 지금 이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얼마가 나옵니까? 한 명이 나오는 거 맞나요? 자, 지금 한 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구해보면 같은 방법을 써도 좋고요. 혹시 도수와 상대 도수가 정비례한다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상대 도수가 4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수도 역시 4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써본다면 우리는 지금 40회 이상 50회 미만의 1학년 일반 학생 수가 4명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밑에서 많은 순서로 세워주었을 때 세연이가 5위에 해당하는데 세연이는 아마도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40회 이상 50회 미만에 속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질문을 보면 1학년 학생 중에서 세연이보다 윗몸 일으키기를 적게 한 학생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연이가 지금 속한 여기 이쪽 계급을 기준으로 40회 이상 50회 미만에 있는 계급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세연이보다 더 적게 위치하는 1학년 학생의 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1학년 학생이 이 세 계급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를 찾아주면 그것이 세연이보다 윗몸 일으키기를 적게 한 학생이 되겠죠. 자, 근데 1학년 전체에서 학생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위쪽에 나와 있어요. 1학년 전체가 200명이라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상대 도수와 지금 전체 인원인 200명을 곱하면 해당 도수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200 곱하기 0.1을 해주면 20이 될 거고요. 200 곱하기 0.25를 해주면 우리는 얼마가 됩니까? 50명이 되나요? 그리고 200 곱하기 0.3을 해주면 60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연이보다 더 적게
윗몸 일으키기를 한 1학년 학생들이 총 얼마인가요?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30명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번 문제에서 최소한 130명이 있다라는 거죠. 자, 10번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 문제네요. 다음은 아인인의 학교 학생과 도영인의 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조사하여 상대 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통학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어느 학교가 더 높은지 말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2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선을 한번 그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2km 이상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위치한 학생의 비율을 지금 찾아주어야 되겠죠.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요? 지금 y값들을 보면 상대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세로선 오른쪽에 위치한 점들의 각각의 상대도수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인인에 먼저 볼게요. 핑크색 그래프. 자, 이 점에 대해서는 0.3이죠. y값을 읽어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지금 조금 오류가 나서 두 번째 점에 대해서는 0.15죠. 그러면 아인인에는 0.45만큼 상대도수의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도영인의 학교의 상대도수는 자, 첫 번째 이 점에서는 0.2고요. 두 번째 점은 0.1이기 때문에 0.3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통학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의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0.45가 더 크죠. 어떤 학생의 학교가 더 2km 이상의 학생의 비율이 높습니까? 바로 아인이가 됩니다. 이 친구가 아까 아인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답을 쓸 때 아인인의 학교는 얼마죠? 0.45. 그리고 도영인의 학교는 0.3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인이가 학생 비율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1번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장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문제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12번을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에서 예원이와 주연이네 반 지금 전체 학생 수의 비율이 3대 2이고 또 어떤 계급에 속한 학생 수의 비가 4대 5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상대도수의 비를 한번 구해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에 대해서 바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자, 지금 3대 2가 전체 학생 수이고요. 조금 정리를 했을 때 어떤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 학생의 비가 어떻게 되나요? 4대 5임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조금 비가 아닌 수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비를 할 때 비례상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렇게 3대 2라는 비를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중간에 상수를 곱해주는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원 이내의 반 전체 학생 수를 우리는 3이 아니죠. 3에다가 어떤 일정한 같은 값을 이렇게 3a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연인의 반 전체 학생 수는 2에 해당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같은 비례상수를 써서 2a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간략하게 뭐 a는 비례상수다 라고 적어주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문제에 속하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통해서 적어보면 예원인의 어떤 계급에 속하는 예원인의 반의 어떤 밑에다가 적을게요. 어떤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는 4라는 비율을 가진 학생 수는 비례상수 A가 아닌 어떤 B를 써볼게요. 이번에는 4B가 되겠죠? 그리고 주연인의 반의 어떤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는 5B가 됩니다. 여기서 B도 비례상수가 되네요.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우리가 이제 B가 아니고 수이기 때문에 이 수를 통해서 다루어낼 수 있어요. 상대도수는 얼마입니까? 예원이에서는 3a분의 4b만큼 속하는 상대도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연이네는 2a분의 5b만큼 속하는 상대도수를 갖고 있죠. 그럼 상대도수의 비를 이렇게 나타내고 나서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수를 곱해서 비를 조금 계산해 줄 수 있죠. 6a를 한번 곱해볼까요? 6a를 곱해보면 다른 색깔로 적어볼게요. 6a를 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도 비율은 안 바뀌니까 약분을 통해서 a가 사라지고요. 3이 약분되어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약분되어서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8b 대 얼마입니까? 15b죠. 자,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b를 약분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대 15다라는 상대도수의 b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b를 곧바로 다룰 수 없고 비례상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b로 나타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반의 세 학생이 수학 수행평가 점수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주원이가 우리 반의 이제 수학 수행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자, 중요한 부분 90점 이상 인 학생이 3명이 있다. 그리고 서연이는 7점 선생님 잘못 말했죠. 9점 이상인 학생이 3명이 있다. 그리고 서연이가 7점 이상 8점 미만인 학생의 그 계급의 상대도수가 0.4이다. 그리고 유한이가 7점 미만은 학생 전체의 비율이 0.48이다. 뭐 상대도수가 0.48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세 친구의 지금 의견을 다 만족하는 우리가 전체 학생 수와 7점 미만의 학생 수를 구하는 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7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의 도수와 상대도수. 자, 도수분포표를 지금 그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급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서 뭔가를 지금 얻을 만한 더 많은 정보가 있진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오른쪽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점 이상 9점 미만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도수와 상대도수, 그리고 9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도수와 상대도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7점 미만은 도수는 모르고 상대도수는 얼마인가요? 0.48이죠. 그리고 7점 이상 9점 미만은 상대도수가 0.4이고요. 그리고 주원이 의견을 통해서 9점 이상인 학생 수가 3명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혹시 뭐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나는 개념이 있나요? 바로 상대도수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 1이 된다라는 점을 한번 이용해 본다면 마지막 9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0.12가 되겠죠. 상대도수 0.12에 해당하는 도수가 3명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앞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었는데요. 전체 학생 수를 우리가 x로 두면, 전체 학생 수를 만약에 x로 둔다면 x분의 얼마입니까? 3에 해당하는 상대도수가 0.1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0분의 12이기 때문에 지금 4로 약분해서 25분의 3임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x는 자연스럽게 25명임을 알 수 있고요. 괄호 1번의 정답이 이제 25명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전체 합계인 25명을 이렇게 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반의 학생 중 수학 수행평가 점수가 7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체 인원과 상대도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건 괄호 1번이고요. 지금 풀이를 왼쪽에 적고 있습니다. 2번에 7점 미만의 학생 수는 25에 총 인원인 25명에 0.48에 해당하는 비율, 즉 상대도수를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12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괄호 2번은 12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13번에서는 정확한 도수분포표를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도수분포표를 통해서 했던 다양한 특징들을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가 되었던 도수의 총합이 1이 된다라는 점을 잘 떠올리면 1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13번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